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또 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목포의 마을교육 공동체가 잘 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학교와 지역의 연계 또 가정교육 이 삼각교육이 잘 힘을 얻었어야 되는데 서로 시장님 말씀에 따르면 뭐라고 그러셨더라? 순환론적 책임 회피론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근대 교육, 특히 이제 학교가 교육을 다 맡는다. 뭐 이런 시절이 쭉 오래 됐었던 것이고, 싸가지도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뭘 배웠니?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만큼 그만큼 교육은 학교다 그런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단선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시 모든 교육은 사실은 모든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유튜브 방송하는 거 몰랐어요. 조금 당황했고요. 아, 유튜브 누가 지금 진행하는지 아세요? 무포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전문가로서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아, 박수로 네 감사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네, 이 친구들이 자라서 목포에 영상 뭐 업체든 아니면 공공 활동도 다 맡아서 해주면 좋겠어요. 네, 잘 자라주십시오. 네, 다 이렇게 선생님들 또 지역 주민들이 응원하고 계십니다. 미래형 교육자치지구 사업이라는 게 지금 교육부에서 진행되고 있고 전국의 22개 도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 개념은 학교와 지역, 교육지원청과 시청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의 교육 생태계를 만들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진행되게 되는 것은 시대가 그런 걸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교육부에서 사업을 하든 하지 않든 목포시의 교육이라는 것은 목포의 학교 또 교육지원청만 고민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목포의 시민 전체가 특히 시청이나 의회 같이 지역의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뭐 많이 들어보셨을 하나인을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목포의 아동 청소년들을 건강하고 또 역량 있게 키우려면 목포의 어른들이 그걸 잘 서포트하고 교육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아까 와서 다시 자료를 재정리했는데 가버리셨어요. 좀 아쉬운데요. 교육도시라는 말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뜨고 있는 교육도시가 있어요. 좀 전에 소개했던 순천시 또 뜨고 있는 거죠. 근데 순천시는 전에부터 유명했죠. 교육도시로. 근데 순천 같지 않고 옛날에는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였던 도시들에서 교육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도시가 되는 새롭게 뜨는 교육도시 시흥 그리고 오산입니다. 시흥이 교육도시가 되는 15년 정도를 제가 쭉 옆에서 봐왔어요. 시흥은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였습니다. 인근의 안양, 광명 이런 쪽으로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아이들을 전학 보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고등학교를 보내던 학교였습니다. 그때 어떤 시장님이 저한테 돈을 얼마라도 낼 테니까 명문 사립고등학교 하나만 유치해 달라고 그때 교육개발원 사람들하고 저하고 불러갖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학교 하나 만든다고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고. 그런 학교 만들면 다른 도시 아이들이 다 차지한다. 또 이거는 생각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을 먼저 바꾸는 게 중요하다. 오산도 마찬가지 도시입니다. 수원으로 다 아이들 뺏겼던 도시예요. 근데 지금은 오산이 교육도시라고 우리 고속도로 쭉 타고 가다 보면 다른 도시들은 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써놔요. 어느 도시도 공주마저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래요. 누가 공주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는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써놔요. 그런데 오산은 교육도시 오산이라고 써놓습니다. 요즘은 AI 교육도시라고 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간판을 걸고 자기 정체성을 만든 거죠. 도시가. 우리 도시는 관광도시라고 써 있던데 뭐 중요하죠. 그렇지만 관광은 그럼 또 누가 하느냐? 결국엔 사람을 키워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교육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순천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계속 교육도시였습니다. 전에도 또 지금도 그거 아니면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나서셔서 교육장님을 설득하는, 지금 우리 목포하고 거꾸로 돼 있죠? 네. 이렇게 전국에 주목되는 교육도시들은 새로운 고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교육도시였던 도시들은 좋은 학교가 있어서 그렇게 됐었던 겁니다. 목포도 그런 관점에서는 남부럽지 않죠. 뭐 목포고등학교, 목포여고, 목포상고 이런 좋은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포에서 교육 때문에 온다라는 말은 들어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귀해지는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이제 계속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지역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또 그들을 잘 키워가야지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과거에는 집집마다 자식들이 꽤 많았죠. 그래서 맏아들만 멀리 보내서 키우는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형 오빠를 뒷바라지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 그렇지 않죠. 한 명, 두 명 낳아서 그 아이들을 교육으로 전력을 다하려고 하는 게 가정입니다. 그 가정의 모습은 학교, 사회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갭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 뭐 과외니, 뭐 사교육이니 이런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인데 좀 더 현실적인 눈을 가지고서 학교와 지역과 가정이 만나야 될 때라고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그 교육도시들의 그 착상은 여기에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다 귀하지. 아이들을 우리 도시가 어떻게 서포트하지? 원래 지자체는 교육의 산물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청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자체가 여기에 개입하는 것,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던 때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어떻게 같이 해야지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유가 낮은 그 교육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교육 때문에 떠나는 그런 도시에서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는 만들지 말자라는 생각에서 시작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했던 시흥 시장한테 보여줬던 16년 전에 보여줬던 슬라이드입니다. 시흥은 이렇게 낮은 정규식을 가지고 지역 발전이 안 된다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것의 이유를 교육으로 봤습니다. 어떤 교육? 명문고등학교가 없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문고등학교가 없는 건 이런 거죠. 학교에 대한 낮은 평판이 지역 학교를 기피하게 되고 우수인재가 유출하고 그래서 계속 낮은 정규식의 악순환 고리에 걸려 있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려면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주민의 교육에 대한 생각부터 바꾸자.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 대해서 우선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사들, 한국의 학교들은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 문제나 교사 문제가 아니고요. 부모들의 의식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부모들이 저기 가면 좋은 교육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적인 지식이죠. 여기서 좀 바꾸자. 제가 지역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가지고 출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학교를 보내면서 학부모들은 지역 학교에 대한 긍정과 지지 또 자신감 같은 것들을 갖게 되고 지역의 지자체는 지역 교육에 투자를 하는 이 두 가지가 새롭게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는 무형적인 거고 하나는 유형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남게 되고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는 그래서 새로운 지역 발전의 동력이 생깁니다. 이게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는 관광 또 멧돼 도시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그런 외형적인 것들을 사실은 밑바닥에 깔아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지역의 맨파워예요. 지역의 주민들의 역량이고 주민들의 역량은 결국에는 그 주민들이 어렸을 때, 아동일 때, 청소년일 때, 청년일 때 어떻게 자라느냐 이런 문제인 것이죠.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선순환 구조의 두 가지 포인트, 지역 학교를 보내자라는 마음을 갖는 엄마들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적인 투자, 교육 투자. 아까 시흥의 그 시장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 아스팔트 1km를 내는데 얼마 들지? 120억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아스팔트 1km씩만 내지 말자. 그래도 우리 지역에 교통에 아무 문제 없다. 그거를 학교에 지원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1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흥은 바뀌었죠. 떠나는 도시에서 돌아오는 도시, 머무는 도시 이렇게 학교가 새롭게 바뀌는데 지자체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한 학교 명문고등학교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모든 학교를 바꾼다. 특히 초등학교부터 바꾼다. 중학교 바꾸고 한다. 지원이 기본적으로 되면서 관심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지금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고
특히 학력주의가 강고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 학력주의는 사실은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학력이 높고 낮다 이렇게 우리는 평가하고 판단하고 어느 학교는 더 우수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 새로운 역량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만 계속 학력 가지고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도 그 두려움에 머뭇머뭇거리죠. 그걸 금방 학생들이 알고 그러고 있는 상태이죠. 뭐 말로는 이런 말 하죠. 기존의 직업은 소멸할 거다. 뭐 4차 산업혁명이다. 이런 얘기 하지만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기존의 학력주의를 깨트리겠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하자라는 고민은 아직 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특별히 학교는 그런 거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지역 주민들이 함께 좋은 교육을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같이 만들어 보는 것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OECD에서 학교가 이렇게 바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어요. 그 시나리오의 핵심은 지금 현재 유지형에서 개혁형으로 바꿔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교사들의 전문학습 공동체라고 교사들이 서로 협동하는 학습 그리고 서로 수업 공개 그래서 교육에 대한 공동체적 의식을 학교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는 지역에서 학교가 지역과 유기적 관계를 갖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의 학교가 어떻게 변할까라는 방향에서 6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현실 가능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2가지 모델입니다. 대체로 지금 학교에서는 이 4번째 시나리오를 하고 있고요. 학교 바깥에서 이제 마을 교육 공동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와 지역사회에 대한 연계가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학교만으로는 온전한 교육이 어렵다. 이건 책임 회피를 학교로 계속 교육의 문제를 계속 공을 던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학교가 지금 같은 시대 변화에 온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학교 바깥에 욕구가 너무 다양하고 산업계 요구도 다양하고 또 학생들의 욕구도 다양해서 이제는 지역사회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많은 정책들도 지역사회 기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방과후 교육, 또 교육복지사업, 자유학년제, 진로진학, 고교학점제 모든 사업들이 지역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시작된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인데 지금은 이제 전국에 확산되고 있고 우리 전남 지역에는 특별히 이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굉장히 높고 지원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마을교육 공동체, 한국의 마을교육 공동체의 특징 그리고 최근에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상태의 특징은 전통적으로는 학교 바깥에서 계속 학교를 같이 하자고 변화하자고 계속 요구했었는데 최근에는 학교에서 지역사회하고 뭔가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하기 시작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에 대한 연구나 뭐 지역 운동 같은 것들 해왔었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는 이전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 초반인데, 그 당시는 대체로 지역사회 학부모들이, 주민들이 학교 문호 좀 개방해 주세요 라는 그런 학교 개방 운동으로 주로 시작됐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학교에서 지역과 뭘 하고 싶다랄지, 지역에 이걸 부탁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고 새로운 관계가 구축돼 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 이건 다 전국적 현상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학교를 개방한다는 그런 측면이 강조됐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자체가 그렇게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학교하고 그냥 지역, 또 학부모가 학교하고의 관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시작됐었던 것인데, 최근에는 이게 지자체의 교육 지원 사업하고 연결되면서 규모도 커지고 사업을 이 구조를 잘 짜면 어느 한 도시는 굉장히 교육적 활동들이 활발해지고, 어느 도시는 이것을 돈은 똑같이 쓰는데 관심과 구조를 잘못 짜서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지지부진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학부모들이 혹은 시민들이 우리의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지역의 단체장이나 아니면 지역의 지역의 리더들을 설득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가 아까 시장님이 얘기하신 순환론적 책임 회피론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건데요. 보통 가족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믹스됩니다. 믹스되는데 요 배꼽같이 생긴 부분이 가느다랄 때 회피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족은 학교 탓하고, 학교는 가정 탓하고, 가족은 지역 탓하고, 뭐 이런, 학교가 우리 동네가 뭐 이래, 우리 동네 아이들은 이래, 이렇게 말할 때죠. 근데 이 힘과 경험과 철학과 실천이 바뀌면 이게 도톰해지는 겁니다. 이게 도톰해질수록 학교와 지역사회와 가정의 관계가 깊어지고 학생들, 아동, 청소년들의 교육적 경험은 풍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중앙고등학교 학생이 지금 몇 명 와 있을까요? 제가 딱 보인 것 한 5명 와 계시는 것 같아요. 예, 8명 와 있다고 그러시네요. 이 학생은 지금 공부하는 걸까요? 일하는 걸까요? 공부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좋은 경험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은 봉사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해보는 것, 이렇게 자기가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전문가로서 일해보는 것, 이거는 누가 줄 수 있어요? 결국은 지역사회가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훈련을 어떻게 한다, 연습한다, 이런 거 갖고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좋은, 가장 고도의 교육적 경험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이 학교와 중앙고등학교하고 목포시가 도톰하게 지금 결합하고 있는 거죠. 우리 행사는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안 하면요, 외부의 업자들이 와서 해요. 굉장히 비싸요. 요즘 유튜브 방송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고 싸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훈련돼서 지역의 전문가가 자꾸만 만들어지는 사회, 이런 사회가 이렇게 학교와 지역 간의 관계성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전 세계적 현상입니다. 지금 학교 안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가르치자라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지금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을 텐데 고교학점제라는 말만 들으면 답답하실 거예요. 사실 지금 같은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 혹은 학교와 대학과의 관계에서는 사실 고교학점제가 예산을 아무리 들여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역사회와 대학과 학교가 어떻게 협동할 것인지 이런 연계 과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지역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목포대학이 있죠. 또 많은 대학들이 목포에 있습니다. 그 대학들이 지금 목포시하고는 무슨 관계인가요? 목포에 있는 학교하고는 무슨 관계인가요? 사실은 대단한 자산입니다. 우리는 뭐 학교가 어디가 뭐 스카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역에 있는 대학은 연구력 그리고 기술력 이런 면에서 굉장히 고도화된, 게다가 기업은 바빠서 우리 학생들 교육시키지 못해요. 근데 대학은 교육이라는 스펙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리듬적으로도 사실은 고등학생들의 배움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서울대학 아무리 바라봐도 그때 우리 고등학생들이 거기 학교하고 무슨 관계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동안에는 목포대학하고 또 목포에 있는 대학들하고 긴밀하게 협동하는 그런 구조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제 그때 주민들의 역할 또 학부모들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냥 학부모가 소비자, 뭐 우리가 좋은 교육 시켜주세요 그렇게 계속 불평하는 것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학부모가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이 주체가 돼서 참여하는 것. 아까 교육시민회의가 만들어졌다고 말씀 들었는데 뒤에 보시면 이제 뭐 저 말고도 순천에서도 그 얘기를 하실 텐데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자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 교육장님이 의사결정하는 거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교장 선생님이 의사결정하는 거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목포의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이렇게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건 학교가 더 해주세요. 이건 목포대학에 부탁합시다. 뭐 이런 공론장이 필요한 것이죠. 주민의 참여가 교육만큼 필요한 때가 없습니다. 그래야지 교장 선생님들도 사실 도움을 많이 받으십니다. 간섭 같으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인을 더 많이 만드는 것, 우리 학교의 주주를 만드는 것, 이런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현재 학교와 지역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섬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늘 교육의 문제는 학교의 문제로 수렴돼 버려요. 그게 아니죠. 가정에서 할 일, 지역에서 할 일, 행정에서 할 일, 여러 할 일들이 있는 거죠. 좋은 교육에 대한 지역적 합의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고요. 교사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 주체화를 넘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교육적 합의를 이끌어내 가야 됩니다. 지역 주민이 그리고 지역의 행정이 그것의 백그라운드가 돼야 되죠. 지금 현재는 지역의 교육을 얘기할 때 주로 그냥 자원을 동원하는 것, 학교를 위해서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지역에 제가 계속 여러 주체들을 말하잖아요. 뭐 대학을 비롯해서 행정, 또 문화예술 단체들 등등이 목포가 얼마나 문화예술이 강해요. 그게 아이들한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분명히 목포에서 태어나면 문화적인
학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조직적이고 더 직접적으로 사실은 문화예술 단체도 학교 교육에 개입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아교육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레지오 에밀리아라는 프로그램인데요. 레지오 그 도시에 가면 아이들이 유치원 프로그램에서 유치원 안에서 아이들이 교육받는 게 아니라 그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걸어다니면서 보는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말을 배우고 예술 활동을 하고 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목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나이 들어서야 목포가 이런 곳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잘 키워서 어디 보냅니까? 그냥 서울에 보내요. 그러면 자기 혼자 잘 났다고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좋은 대학 나오고 의사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라는 상황도 나타나잖아요. 결국에는 지역이 아이들을 안 키워서 그런 거예요. 지역의 자부심, 지역의 긍지, 그리고 지역의 문화적 소양 이런 것들이 교실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또 학교 밖으로 나와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못 품어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에 여러 자원들이 네트워크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학교에서는 방과 후 강사, 무슨 강사 그래갖고 다 프로그램이 구매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광주에서 왔으면 좋겠어, 어디서 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갖고 그 3만 5천 원, 4만 원 이런 걸로 구매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관계 구조로 바꿀 건가? 우리 지역의 예술인이, 우리 지역의 대학 교수가 이런 구조를 짜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꽤 절반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우선 마을교육 공동체 개념 혼란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말을 저도 많이 쓰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쓰십니다. 오늘도 주제가 그렇고 그런데 굉장히 개념적으로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더니 크게 세 부류로 나눠지더라고요. 똑같이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말을 써. 그런데 각각이 다른 의미로 쓰고 있고 아니면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대체로 한 아이를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해 라고 얘기할 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전체를 우리 도시가 품어야 돼, 우리 지역이 품어야 돼. 이런 거는 다 개념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그래서 주민과 학생이 만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시작했고 도교육청에서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더 먼저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마을학교라고 얘기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의 근본적인 개념으로 주체를 얘기해 보고 싶어요. 형태는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공동육아도 있고 학습 동아리도 있고 교육 기부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자원봉사도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데 집단을 이루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의 아동 청소년 고령자까지 지역에 있는 주민 모두에게 교육적인 어떠한 작용을 할 때 그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집단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서 밑에 쫙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 밑에 기반이 되는 마을교육 공동체, 즉 주체적 마을교육 공동체가 취약한 상태입니다. 목포는 어떤가? 아니면 우리 지역 어느 동, 사막동은 어떤가? 이렇게 우리 지역의 주체들이 얼마나 있는가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와 사업과
패러다임,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엮여서 돌아가야 되는데 현재는 이 두 가지가 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은 주체들을 많이 만들어서 지탱해 갈까? 그러지 않으면 흔들릴 것 뻔합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 화월주라는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화정동, 월산동, 주월동, 그 양동시장 근처에 그 뭐랄까 구도심권, 그래서 좀 어려워지고 있죠. 그래서 아동 청소년들도 생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그들을 이제 지원해주고 있는 단체입니다. 화월주라는 민간 단체이고 화월주 지역교육 네트워크가 진로교육을 이들은 먼저 문화예술 교육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근데 진로교육을 하는 걸 보면 학교에서는 안 하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서 진로교육을 하면 주로 자벌들을 가거나 뭐 사자 들어가는 사람을 불러서 특강을 하는 걸로 마칩니다. 근데 굉장히 체계적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팀빌딩, 그리고 실제로 프로젝트 기획을 해서 직업인 미팅을 하는 과정의 프로세스가 좀 길게 진행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마지막 사례,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인데 마지막 단계에서 어린이집에 직접 가서 어린이집 교사들과 만나고 아이들을 보는 이런 구조로 계속 사이클을 돌리는 그런 특징적인 진로 교육을 기획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2016년도에 자유학기제가 시작될 때 이 지역의 중학교 무진중학교하고 이 단체하고의 협업이에요. 이 두 단체가 학교하고 단체가 협업한 건 아니고요. 더 많은 그 지역에 뭐 주민자치센터 그리고 뭐 부녀회 등등의 분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합니다. 저도 근데 그 협의회를 구성할 때 제가 같이 갔었는데 첫날 무진중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모시고 무진초등학교, 무진중학교 진로교사, 그리고 동사무소의 동장님,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 부녀회장님, 주민자치위원장, 그리고 뭐 한 분 더 오셨었어요. 그리고 단체에서 3분 오시고 저까지 했고 12명 정도가 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갖고 이 단체 사무국장이 왜 모였는지를 쭉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 동네 아이들의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학교가 지금 좀 막연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무진중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쭉 자기 학교의 입장을 설명했어요. 우리 지역에는 특별히 뭐 어디 갈 곳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막연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새마을 부녀회 회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 친구 아버지가 아직도 한의원 하시는데 괜찮아요? 내 친구가 지금 꽃집 하는데 그런데도 괜찮아요? 괜찮다고. 거기서 쭉 얘기 나온 게 한 8분이 나왔어요. 뭐 약사, 또 뭐 인디 밴드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멘토를 발굴했습니다. 멘토를 발굴해갖고 꽃집, 카센터의 엔지니어, 목공은 마을학교입니다. 여기는 인디 밴드, 공무원, 사서, 또 뭐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그 지역에 있는
직원들을 일하는 사람들을 다 우리가 연결시켜주는 그런 구조를 짜는 거죠. 그래서 꿈 찾는 달팽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마을 멘토를 위촉하고 교육시킵니다. 뭐 성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학생들을 어떻게 보내겠다라는 얘기들 한 학기를 운영했습니다. 보통 프로그램이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고 보통은 강사 초청이라는 것이나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단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은 쭉 이어져 갔었죠. 그리고 평가하고 향후 사업 계획하고 이렇게 6개월마다 사이클을 돌리는 특징을 갖습니다. 여기서 그냥 직업인에 대해서 배운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사는 어른들이 일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 가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죠. 직업인들, 그러니까 이웃 어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 이런 마을 기반의 프로그램을 한다는 거죠. 준비가 있었어요. 이렇게 쭉 준비가 워크숍도 하고 컨설팅도 회의도 하고 계속 작업을 하는 이런 고민이 지역에서 축적돼야 되는 겁니다. 달팽이 학교라는 프로그램으로 돌렸었던 거죠. 이렇게 여러 동사무소 뭐 또 무진 그 금호 평생학습관의 공무원, 뭐 사회복지사, 은행원 뭐 등등의 만나서 지역의 지역 기반한 프로그램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요지입니다. 진로 교육이든 그게 고교학점제든 방과후든 지역 기반이어야 한다는 것. 그냥 강사를 데리고 와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강사를 모셔도 지역에서 될 수 있으면 모시려고 될 수 있으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프로그램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역 기반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게 축적돼서 마을의 축제로 이어지고 그리고 어른들과의 교류가 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아이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머무르지 않게 하는 것 필요하다. 화울주가 이렇게 조직이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다양한 조직으로 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결합했었는데 점차 주민들 그리고 지역의 조직들하고 연결되는 그런 확장을 해갔습니다. 충남의 송악이라는 마을하고 송남초등학교가 결합했던 것에 대해서 보면은 계속 모이는 문제. 왜 이렇게 모였냐면요. 송남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너무 문을 안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계속 고민하면서 모여서 작전 짜고 학교에서 안 해주면 학교 밖에서 해야지 뭐. 그래 학교 밖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교장 선생님 2분 바꾸고 나서 그분들이 학교 문틈을 조금 연 게 도서관이었어요. 비어 있는 도서관, 운영되지 않는 도서관을 빌려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도 천천히 가는 길, 마음을 다해 가는 길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진짜 목포의 상황에 정확하게 맞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마을교육 공동체는 교육에 그치지 않고 나눔, 돌봄 그리고 일과 경제까지 사회적 경제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축제도 대단하게 해요. 여기는 조그만 마을에서 마을이 직접 학교와 같이 축제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이 근본적으로는 그 서로 학습하는 그런 구조가 이 안에 있습니다. 즉 아이들의 교육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성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방학이면 어린이 학교, 청소년 학교 이런 걸 돌리는 마을 학교를 돌리고 있죠. 아까도 얘기한 축제. 이 축제는 며칠을 하거든요. 한 2, 3일을 하는데
엄청난 축제입니다. 돈은 안 들이는데 무대에 아이들이 다 올라와요. 그 지역 아이들이 다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들이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들의 교복을 만들어 교복값을 벌기 위해서 했던 바자회에서 시작된 축제예요. 여기서는 아버지 학교가 또 되게 역할을 했죠. 일본의 그 요코하마라는 도시의 프로그램인데 시간이 지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한 10분, 5분 안에 정리하면 될까요? 네, 5분 안에 정리하려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학교의 빈 교실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의 학습과 아동 청소년의 학습이 같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학교 개방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요구는 많은데 이게 포인트인데요. 4시 반이면 샷다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냥 학교 교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로 얘기하면 평생교육사 프로그램 운영자가 한 명은 배치돼 있습니다. 근데 4시까지는 아이들도 여기도 왔다 갔다 막 해요. 4시 반 할 때면 내려가고 여기만 커뮤니티 존으로 개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청소년들, 어른들이 와서 교육받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돌봄이나 혹은 방과 후 교육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학교 교실은 비어 있으니까 계속 열어달라고 요청이 곳곳에 여러 각층에서 있습니다. 결국엔 그러려면 안전의 문제나 아니면 분리의 문제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요코하마의 커뮤니티 하우스가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됐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자라서 이 중학교 아이들이 지역의 축제를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이거 일본의 마츠리의 그 여름마다 다 하는 동네마다 하는 마츠리인데 이 신사 기념 마츠리인데 지역의 예술가하고 아이들이 페트병을 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기반에 대한 얘기들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흥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스님들이 하는 작은 도서관인데 흥분의 책놀이터. 애들을 방과 후에 책 읽혀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아침마다 다 결식하고 가는 거예요. 이 앞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책보다는 밥이구나 라고 해서 이분들이 아침에 아주 간단하게 애들을 먹여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거는 쌀, 참치, 샴푸입니다. 생필품이에요. 누구나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져가도 됩니다. 아이들에게 복지적 교육을 시키고 있으신 거죠. 늘 할머니한테 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는 아이들에게 언제나 가져가도 돼. 즉 사회가 자기를 키운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례의 핵심은 이제 의사결정 구조인데요. 지금 그동안은 국가만 바라보거나 아니면 교사의 전문성에만 의존했습니다. 근데 대중이 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좋은 교육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합의되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흥시 시장 얘기를 했었죠. 한 사람의 생각이 예산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가 공교육을 지원하는 조직을 새로 마련합니다. 그래서 시청하고 교육청, 교육지원청이죠. 이렇게 협력하는 행복교육지원센터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행정, 학부모, 교육활동, 지역사회, 대안교육 이런 것 등등을 하겠다고 위로부터의 변화가 시작됐었습니다. 이런 건 지금도 여러 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시작되는 건 몇 년 안 됐습니다. 2018년도에 마을 단위로 여기서 마을은 동을 얘기합니다. 동 여기 정왕동, 신천동, 장곡동이라는 동 단위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요. 학교와 학부모와 학생과 주민센터, 마을학교, 뭐 여러 가지 주체들이 같이 참여하는 자치회를 만들자라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곳을 보면 이런 분과들, 그래서 실제로 지역의 교육에 관련된 의사결정 구조를 갖는 거죠. 동단위에서. 저는 목포가 이런 일을 이제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이 바뀌시는 거 이거는 뭐 정무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교육장님이 하실 일 여러 가지로 시민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시면 되겠지만 결국엔 아래가 바뀌어야지 토대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순천 사례에서도 더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결국에는 마을교육 공동체에서는 학부모의 위치 그리고 주민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교와 함께 주민과 마을 학부모가 공동체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구조를 찾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론장에 대한 얘기는 순천 정담회 얘기로 이따가 듣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이 시흥의 사례는 좀 시간이 되면 유튜브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유튜브를 쳐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교육과 문화 복지에 관련된 즉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단체나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조직들이 따로따로 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시흥에서는 작년에 12개 팀으로 교육복지, 돌봄, 또 오프라인 뭐 이런 문제를 주제를 가지고 민간하게 165명이 계속 토론을 해갔어요. 그래서 이걸 합치자, 이건 어떻게 하자라는 조금 뭐랄까 실용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갔었던 겁니다. 이것만 한번 해놔도 목포가 확 바뀔 겁니다. 지금 여러 단체들이 일하고 있는데 특히 학교하고는 담을 쌓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학교하고 개별적으로 접근해 오긴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하고 협력하면서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부서들이 협업하는 구조들. 이게 시흥시청과 시흥 교육지원청에 사람들이 모여서 한 번 회의한 게 아니고요. 매 차례 회의를 해서 교육경비 예산도 어떻게 쓰자라는 걸 결정하는, 그리고 체험학습은 어떻게 하자, 이제 조금 있으면 고교학점제 어떻게 하자 이럴 거예요. 이슈는 계속 바뀌는 거죠. 그렇지만 협의하는 구조는 행정의 협의 구조와 민간의 협의 구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다 안 갖고 있어요. 그냥 행정이 집행하는 구조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윗단계에서 행정의 협의 구조를 이렇게 정말 처음에 지루했대요. 힘들고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다 모든 부서가 자기네들의 성과가 났다고 느낀 거예요. 관계없는 부서를 부르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그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훨씬 성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네, 동천 교육과정도 이건 이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고 순천에서 얘기를 들을 텐데요. 시흥이 이런 말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지금 마을교육 공동체를 그냥 슬로건으로 뭐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학교에서 마을, 아이에서 어른까지, 그리고 대학생 연계, 지역대학 연계, 고교학점제, 지역교육과정, 마을교육자치회 이런 구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시흥의 힘입니다. 요번 목포 포럼이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목포에서 만드는 그런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망 목포 지역교육 민회 같은 것들을 만들면 어떨까? 아까 이제 협의회도 있는데 좀 더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올라오는 제가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들었냐면 일본의 가와사키라는 도시에서 들었습니다. 가와사키는 중학교 하나당 하나의 교육 자치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네들의 교육 문제를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2개, 그리고 공민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사회교육기관이에요. 이렇게 세 기관이 주민들하고 학부모들하고 학생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의사결정을 해. 그리고 올라가서 전체 가와사키의 교육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회를 운영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협의회만 꾸려요. 밑에가 없어요. 그 밑에 의견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학교가 하는 거 이상을 지역에서 어떻게 할지 그 목소리는 어떻게 들을까 이런 구조가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교육장님하고도 만나고 시장님하고도 만나는 이런 구조 같은 것들이 결국엔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는 것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길 얘기가 나오는데 길은 있는 것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고 중국의 시인 루신이 얘기했죠. 희망이란 원래 있다가도 없던 우리가 가면은 그게 길이 되는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포가 더 좋은 교육, 그래서 뭐 그게 관광도시가 됐든 아니면 10대 도시가 되든 결국 그런 꿈을 키우려면 결국에 목포의 아동 청소년들의 힘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거를 목포 주민들과 학교가 함께 결정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